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성입니다. 연말 랠리 그리고 또 사상 최대 수준의 수주 소식에 우리 증시가 많은 기대감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0.7%, 코스닥 역시 0.7% 정도 오르면서 상쾌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는 점차 아래 방향으로 향했고요. 개인들이 이 매물을 다 받아내는 모습으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기계업종이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먼저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보합권이고요. 한국전력 4.5%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0.5%와 0.9%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전자와 현대모비스, LG화학,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는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4.8%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LG가 0.6%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시초가 동시에 가격 제한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정 컨소시엄에 참여할 기업에 삼성물산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3%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SK에너지가 2.2%나 오르고 있습니다. KTNG가 0.1% 그리고 삼성화재가 0.2% 오르고 있습니다. NHN이 5%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쇼핑이 상당히 부실하네요. 3.3% 내리고 있습니다. KT가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1%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삼성전기 모두 보합권입니다. 현대건설 3.9%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들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1.1%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3.9%나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삼성 SDI는 모두 조정을 받고 있고요. GS건설은 2.2% 하락하고 있습니다. SO일이 1%대 상승세, 삼성중공업 역시 1.2% 오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OCI, 삼성테크인, LG생활건강, 삼성증권, 삼성엔지니어링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1.9%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수주가 기대된다는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지요. 대우증권이 0.7% 내리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2.9%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3.8%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1.4% 오르고 있습니다. LS가 5.9% 오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효성 4.6%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와 대우인터내셔널은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호남석유가 5.4% 그리고 NC소프트 역시 5.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황이 코스피에 비해서 더 좋지 않습니다. 태웅은 0.8% 오르고 있고요. 성광밴드와 SK컴스가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컴스의 상승세 상당히 무섭습니다. 10,000원 선을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15,000원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3.6% 급락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1.8% 그리고 소디프신소재가 4.6%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CJ홈쇼핑이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스게임즈가 4.2%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의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대형 게임주가 상당히 부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3.4% 하락하고 있고요. 코미팜이 4.9%, 아래쪽에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이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터 5% 하락하고 있고요. KDC가 최근에 급등세를 멈추고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휴맥스는 1.1% 오르고 있는 반면에 차바이오엔이 4.6%, 위메이드가 5.1% 하락하고 있습니다. ELK가 7.7%나 급등하고 있고요. 한국토지신탁이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H는 1.2% 하락하고 있고요. SD 그리고 이트레이드 증권은 3.9%와 3.3% 하락하고 있습니다. LNF가 10%대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VM이 5.7% 오르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가 0.4%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장 마감하고 있는데 동시효과상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개장 초 1700선 진입을 노리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점차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닷새째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소식에 더불어서 약 47조 규모의 아랍에밀리트 원전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 1695선까지 오르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점차 증가하면서 오늘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지난주 상승폭이 컸던 데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된 탓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3포인트 상승한 1685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하락 반전했습니다. 515포인트로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기관의 매도 속에 장 초반 하락 반전했고요. 전 거래일보다 5포인트 하락한 506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주식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장 후반부 들어서 이 매물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좀 역부족이었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들은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매도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오늘 562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냈고요. 기관은 오늘 투신권을 중심으로 팔자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또 장 막판 들어서 그 매도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823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만이 오늘은 2,344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비차익 거래에서 매물이 꽤 나오면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수급 상황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의 사자세가 이어졌는데요. 개인들이 488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 역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9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538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어로 바로 기계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올라가는 아주 저력을 발휘했거든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원전 수혜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계업종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8%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전기가스 업종과 건설업종도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보험업종과 증권업종, 의약품업종은 1%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플랜트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밀리트 원자력 발전소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개장과 함께 초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원전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과 설계를 맡은 한전기술, 정비와 보수 능력을 가진 한전 KPS 등이 오늘 주식시장에서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모건코리아, 일진에너지, 우리기술 등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 물론이고 관련 기계 부품업체로까지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성장 기대감으로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는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KT뮤직은 상한가와 52주 신고가를 동시에 기록하면서 오늘 3,5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포뱅크 역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7% 급등하면서 4,9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오엠텔도 상한가까지 오른 반면에 다날이 오늘 3% 이상 올랐지만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소리바다가 2% 오른 510원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원전 수주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상한가 행진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밖에 더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수주 소식에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더불어서 지주회사인 두산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두산 우선주들 KIC, BHI, 일진에너지, 마이스코 등등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의 원전 열 교환기를 납품한 강원 비엔이 역시 숨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증시가 상승 랠리를 또 펼쳐나가고 있는데 연말 효과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증시가 닷새 연속 상승장을 이어나갔고 이 영향이 그대로 아시아 지역 증시로 넘겨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증시를 살펴보면요. 오전장을 1%로 상승하면서 마쳤고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조금 더 늘린 모습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3% 상승한 1,6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발표된 11월 산업 생산이 6개월 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는데요. 수출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니와 히타치가 1% 이상 올랐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는데요. 도요타와 닛산, 미쓰비시 등이 각각 1에서 2%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 분기별 성장률 지표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소식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소매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권보는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고 유동성 사정이 여유로워 내년 중국 증시의 흐름도 위험은 적고 기회는 많은 장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1% 오른 3,18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홍콩 증시 역시 강세인데요. 홍콩 H지수가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도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LCD 패널 관련 업체들의 중국 내 신규 투자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TSMC와 파워칩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환율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원 30전 내린 1173원 7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어느 정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해외활 호재도 있었고요. 국내 사정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하락하면서 117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 소식에 국내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환율 하락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원 30전 하락한 1173원 70전에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로 국내 증시가 상승 흐름을 나타낸 영향을 받아 은행권과 역외 세력이 달러 매도에 나서며 환율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환율은 1170원 아래쪽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1170원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오는 31일 휴장을 앞두고 특별한 포지션 움직임이 없었고 외환 거래량도 평소보다 적은 수준이었다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유로화와 호주 달러 등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4원 80전 내린 채 마감됐습니다. 1170원 20전에 마감이 됐고요. 주요 지수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0.1% 소폭 오르면서 168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 내리면서 50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엇갈렸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도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 시장 좀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 내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연휴를 끝내가 개장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이상 오르며 출발했습니다. 연휴 사이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원자력 발전
주한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과 함께 고용지표 등의 호조로 연중 최고로 마감한 뉴욕 증시 영향이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300억 원가량의 개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늘어나며 지수는 오름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장중 내내 1680선 주변에서 맴도는 소극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3.25포인트 상승에 그친 1685.59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단연 한국전력이었습니다. UAE 원전 수주 소식의 개장과 함께 상한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익 미확정 평가 속에 오름폭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어 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현대모비스, LG화학 등이 약세 시현한 반면 포스코와 KB금융,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등은 상승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며 지난 목요일보다 5.12포인트 하락한 506.57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혼조세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그대로 갈지 아니면 이번에 처분을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배당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연말까지 상승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초의 주가 흐름일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금융통화위원회와 4분기 실적이 내년 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내년 초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경고 회복이 기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4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전반적인 경기지표 개선과 주중반 이후 진행된 달러 약세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경기지표의 개선과 기업들의 실적 향상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전고점 돌파 이은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감소세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의 개선은 고용 및 소비의 회복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주가 상승에 고무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경기지표의 강력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감소하고 달러 역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심리와 이동성 측면에서 주가 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말 효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는 있지만 내년도 주요 투자은행들의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선심의 성격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아주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네, 2009년 폐장일까지 2거래일이 남은 가운데 배당 효과 윈도우 드레싱 기대 그리고 매도 차익 청산 및 매수 차익 유입으로 대변되는 순차익 잔고의 증가라는 수급 개선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고요. 미국 증시 또한 소비 개선과 같은 지표 개선과 달러 강세를 제한하는 물가 압력 등으로 코스피 흐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이벤트성 재료로 인해 지수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재료 가치가 소멸 시에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는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말까지 IT와 자동차, 철강 등 대표 종목과 기관과 외국인 선호 중소형 중심의 유연한 시장 대응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선택한 이유로 안전성을 꼽았습니다. 모하메드 알 함마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사장은 한전 컨소시엄이 보여준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과 입증된 시공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안정성에서 앞선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인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며 향후 원전 사업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2주 전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에 대한 사실상 확정 통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가 극비를 요청했고 프랑스가 막판 수주를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서 국익을 위해 보안 유지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터키에도 대규모 원전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위 외교 소식통은 이번 원전 수출로 한국이 중동 지역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열었다며 터키를 상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원전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흑해변에 건설된
원전 4기로 2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터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며 정부는 이미 1년여 전부터 터키 정부와 물밑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요르단과도 원전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여야 대립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자체 예산 심사를 마쳤고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자체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자체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주당은 여당의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여야 간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산안 처리에 대해 김용호 국회의장은 새해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국내에도 탄소 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등과 함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배출권 단기 선물 거래 등 관련 파생 상품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3년간 이뤄질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에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446개 공공기관, 삼성전자와 롯데쇼핑 등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 기간에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평가하는 작업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금감원이 내년 우리 경제에 암초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놨고요. 경제 외에도 신종플루 중 이 변종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 리스크도 여전히 우리 경제를 압박할 것이란 그런 전망을 내놓아서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갖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